여기는 서울 화곡동에 있는 신영시장입니다. 여기 온 이유는 지난번에 그 어린 시절에 살던 동네에 갔던 김에 마지막 어릴 때 살던 마지막 동네에 와봤어요. 제가 어릴 때 살 때는 여기가 시장이 아니고 그냥 주택가였는데 이 시장으로 변해버렸어요. 이것도 엄청 큰 시장으로 변했어요. 그래서 여기를 한번 둘러보면서 어린 시절 얘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그리고 맨발 걷기 효과에 대해서도 한번 얘기해 보려고 합니다. 오늘이 10월 15일 토요일이고요. 기온이 지금 24도. 맨발 걷기 딱 좋은 계절이 돌아왔어요. 며칠 전에 동네에서 맨발 걷기 했는데 이번 주 월요일 날, 그러니까 온도 4도까지 내려갔던 날 맨발 걷기 하려니까 발이 시렵더라고요. 그래서 앞으로 겨울에는 맨발 걷기를 많이 못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되네요. 제가 이제 오늘까지 맨발 걷기 한 게 한 5개월 약간 넘었어요. 근데 전에 맨발 걷기 2개월째 했었을 때는 별로 효과를 못 봤는데 그때 체중이 좀 2, 3kg 정도 줄었다고, 이렇게 그게 이제 맨발 걷기 효과라고 얘기했었는데 요즘 다시 쪘어요. 그래서 체중 감소 효과는 저한테는 전혀 없는 걸로 하고, 근데 그래도 효과를 본 게 몇 가지 있어요. 일단은 그 아팠던 그 오른쪽 손목이 덜 아파요. 그러니까 전에 그 7월 말에 그 소래 습지공원 가가지고 그 비 오는 날 맨발 걷기 하다가 미끄러져 가지고 그 오른쪽 손목 굉장한 충격을 받았었는데, 그 원래 아픈 손목이라 가지고 그 병원에서 MRI 찍어보고 그 수술해야 된다 그랬는데, 근데 그 손목이 더 좋아진 것 같아요. 요새 전에는 뭐 손목을 돌리면 아프고, 특히 힘든 게 똥 눌 때, 똥 누고 휴지로 닦을 때 이게 손목을 돌려야 되는데 손목을 돌리면 아파요. 그래가지고 왼손으로 똥을 닦다가 손에 똥도 묻고 되게 불편했었는데, 이제는 오른손목이 이 똥 닦을 때도 안 아파요. 완전히 통증이 가신 건 아닌데 이렇게 이 정도 되면은 뭐 굳이 수술할 필요가 없겠어요. 그래서 수술비 200만원이라 그랬는데 잘하면 200만원 벌 수도 있겠어요. 여기 떡볶이도 팔고요, 튀김도 팔고 각종 반찬 엄청 큰 시장이라 뭐 없는 게 없을 것 같아요. 그리고 맨발 걷기로 본 두 번째 효과가, 제가 기관지염이 있었는데 그게 좀 나아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전에는 이렇게 목에 항상 가래가 낀 것 같이 이렇게 불편했었는데, 그래서 뱉으면 가래가 조금씩 나와요. 근데 그게 없어지고 전에는 그 잡담만 1시간에도 이렇게 목이 쉬었어요. 근데 요즘에 그 맨발 걷기 하면서 이렇게 혼자 1시간 이상 떠드는데도 목이 그렇게 전에처럼 많이 쉬진 않아요. 제가 이 기관지염 때문에 병원에도 10년 다니면서 치료했는데 이게 치료를 못 하더라고요, 병원에서. 그래서 제가 큰 병원에서, 종합병원에서 이렇게 정밀 진단까지 받았는데도 뭐 별 이상이 없다고
알레르기 테스트를 받으라고 했는데 그때 마침 코로나가 와가지고 병원 가는 것도 무서워서 알레르기 검사는 안 받았는데, 하여간 뭐 이 병원에서도 치료 못하는 거를 조금 효과를 봤으니까 이것도 맨발 걷기 효과라고 봐야겠죠. 할인 행사 같아요. 시장에서 구매하면 할인해주는 티켓 주는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요거는 아직 아주 불확실한데, 이 남자한테도 이 좋은 효과가 있는 것 같아요. 이게 뭐 다른 사람들도, 다른 맨발 걷기 하는 방송에서도 이거 얘기하던데, 근데 요거는 좀 두고 봐야 될 것 같아요. 제가 추측하기에는 이게 지압 효과가 있는 것 같아요. 좀 조그만 돌들이 있는 흙길을 걸으면은 그게 이제 눌러가지고 지압하는 효과가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어싱 효과, 뭐 접지 효과 얘기 많이 하는데, 저는 아직 그거 아주 불확실하다고 봐요. 예, 확실하게 이렇게 과학적으로 이렇게 규명된 것도 아니고 뭐 효과가 있다고 하는 논문들이 있는데, 요거는 좀 더 확실하게 확인을 해 봐야 될 것 같아요. 섣불리 얘기할 효과는 아닌 것 같아요. 이제 날씨가 이제 점점 추워져 가지고 이쪽으로 가볼게요. 이쪽이 아마 어릴 때 살던 골목길 같아요. 반대쪽으로도 시장이 쭉 있고요. 이쪽이 제가 어릴 때 살던 동네 같아요. 그 동네에서 맨발 걷기 하다가 같이 맨발 걷기 하는 남자분을 만났는데, 이분이 한 2년 정도 됐는데 겨울에 맨발 걷기 하다가 이 동상에 걸렸대요. 영하 20도에서 한 30분 정도 맨발 걷기 했는데 발이 얼어가지고 동상에 걸렸대요. 그래서 기온이 낮을 때는 오랫동안 장시간 맨발 걷기 하는 거는 안 좋을 것 같고, 한 5분 이내, 영하에서는 5분 이내로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여기 학교가 나왔는데, 여기 월정 초등학교인데, 제가 어릴 때는 여기가 하곡여중이었어요. 하곡여중인데 어느 때인지 모르겠는데 이게 초등학교로 바뀌었어요. 그리고 여기 아파트가 있는데, 이게 이 편한 세상인데, 제 어릴 때는 하곡 아파트였어요. 하곡 아파트, 하곡 아파트라 그래가지고 제 어릴 때는 그래도 여기는 잘 사는 사람들이 사는 아파트였죠. 그땐 아파트도 별로 없어가지고. 여기도 원래는 그냥 아파트하고 주택가였는데, 여기도 뭐 시장거리로 변해버렸어요. 여기 뭐 노점들이 쭉 있네요. 옛날에 여기 노점이 없었고, 그리고 무엇보다도 이제 제가 생각하는 맨발 걷기의 가장 좋은 효과는 이 정신적인 효과라고 봐요. 그래서 이게 맨발 걷기를 하면은 이게 혈류가 원활하게 돼 가지고 혈류가 개선되고, 또 맑은 공기, 숲 같은 데서 걷다 보니까 맑은 공기 쐬고 피톤치드 효과 있고 해가지고 이 머리가 맑아지는 효과, 그런 효과가 있고, 머리가 맑아지는 효과가 있고, 그리고 자연히 이제 명상하고 철학을 하게 되는 그런 효과가 있죠.
여기 골목길에 저기 중간쯤에도 한번 살았는데 지금 그 집은 없어졌어요. 그때 몇 개월 잠시 살았던 데고, 여기가 이제 왼쪽이 이제 화곡시장이었어요. 원래 왼쪽이 화곡시장이었고, 근데 요새는 이건 시장이 아니라 뭐 마트로 바뀌었고, 여기 오른쪽에 이 노점들이 있는데, 여기 제 어릴 때는 그 아줌마들, 노점들, 진짜 노점들, 좌판만 깔고 하는 진짜 노점들이 있었어요. 거기에 이제 우리 어머니도 과일을 파셨는데 겨울에 고생 많이 하셨죠. 여기서 이제 이 길이 나오는데, 차 도로가 나오는데, 저기가 이제 하곡 중앙시장이죠. 저게 이것도 이제 제 어릴 때는 없었어요. 이게 여기 시장이 아니었고, 요 왼쪽 요 건물만, 여기만 시장이었어요. 여기만. 여기. 그러니까 제가 보는 맨발 걷기의 최고의 효과는 명상과 철학이에요. 저는 벗으면 보인다, 이렇게 얘기하고 싶어요. 이렇게 얘기하면 어떤 스님 떠올리겠는데, 근데 그 스님 말대로 멈추면 안 보일 것 같아요. 벗어야 보일 것 같아요. 여기가 어릴 때 제 살던 지역인데, 2층 건물, 오른쪽에 2층 건물은 어릴 때 그대로 있고, 어릴 때 살던 집이 요 뒤에 있어요. 시장으로 변했는데, 제 어릴 때는 여기가 그냥 거리였죠. 그냥 좀 뭐 곡물도 팔고, 뭐 여기 중고 물품 가게도 있고, 뭐 시장이 엄청나게 커가지고 어릴 때 살던 동네는 이제 엄청난 시장이 돼버렸어요. 경동시장도 그렇고 여기도 그렇고. 요 골목이 우리 살던데요. 여기가 우리 살던 집 같아요. 여기 새로 집은 안 졌는데 주차장이 돼버렸는데, 저 용달차 주차해 한 부분에 거기에 뭐 스레트 건물이 있었는데, 가건물, 그게 우리 집이었어요. 여기서 이제 제가 초등학교 5학년 하고 6학년 때까지 한 1년 반 정도 살았어요. 여기서. 그래가지고 초등학교는 화곡초등학교 졸업했죠. 요 골목이 옛날에는 어릴 땐 공터였는데 집이 없고, 지금은 빌라로 바뀌었네요. 여기도 공터였고, 근데 이쪽은 시장으로 변해버렸고, 그래서 어릴 때 굉장히 우리가 못 살아가지고 그 왕십리에서 그 분식점 하다가 망해가지고 일로 이사 왔는데, 먹을 쌀이 없어가지고 여기 살 때는 계속 국수만 먹은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그때 보면 그 하곡국민학교 졸업했는데, 졸업사진 보면은 엄청 말라 있어요. 그때 가장 기억에 나는 게, 맨날 국수만 먹으니까 밥을 못 먹고, 우리 누나하고, 제 바로 위 누나하고 아래 동생이 있었는데, 남동생이 있었는데, 그 프라이팬에다가 밀가루를 구워 먹어요. 그게 맛있다고, 고소한가 봐요. 근데 저는 그 냄새만 맡으면은 막 넘어올 것 같더라고요.
그때 주로 그러니까 우리 바로 이 누나랑 내 동생이랑 나랑 이렇게 셋이서 초등학교 다니면서 셋이서 같이 놀았는데, 그때 그 놀았던 그때 어린 시절을 그 영화로 만들라는 생각이 있어요. 그때 제 동생이 애가 3살 아래인데 애가 어찌나 빠릿빠릿하고 영리한지 그 초등학교 한 5학년 때인가부터 이렇게 신문을 돌렸어요. 신문을 돌려가지고 우리 집이 제 고등학교 2학년 때까지 TV도 없었어요. 그래서 남의 집에 가서 TV 보고 그랬는데, 동생이 신문 돌려가지고 TV를 샀어요. 아니면 내일 모레. 내일 모레. 눈물겨운 얘기죠. 그 얘기를 그 영화로 만들어도 재밌을 것 같아요. 그 아동 영화 중에 천국의 계단이라고 있죠. 그 영화보다 아마 더 감동적이 아닐까, 이런 얘기를 시나리오로 써가지고 영화로 만들면은 그 뭐 운동화 상품으로 탈라고 하는 어린애들 얘기, 그거보다 훨씬 더 감동적인 얘기가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나중에 제작비를 구하면 제가 여기 아까 거기 살던 그 집을 배경으로 그 영화를 찍을 생각도 있어요. 이리로 쭉 가면은 그때 다니던 초등학교, 화곡초등학교가 나와요. 거길로 해서 화곡초등학교에 한번 다시 가보기로 하죠. 그러니까 제 주장은 멈추면 보인다가 아니라 벗으면 보인다. 이 풀소유 스님은 좀 이상했죠. 저도 이상했어요 좀. 그래가지고 그 옛날에 한 뭐 10년 전부터 그 스님 이상하다고 이렇게 SNS에 쓰고 그랬는데 결국 터지더라고요. 요즘 스님이나 뭐 종교인들도 사이비들이 판을 치죠. 겉보기엔 그럴듯한데 이게 현실하고 유리된 깨달음이나 그 체험이 없는 책으로만 배운 철학, 이런 것들은 다 사기죠, 사기. 그런 것들이 사기라는 게 드러난 사건이 아마 그 스님의 사건이 아닐까, 저는 그렇게 봐요. 그러니까 저는 벗으면 보인다, 맨발로 벗으면 보인다, 이렇게 얘기하고 싶어요. 그래서 이 맨발로 걸으면 이게 몸의 건강도 지켜지지만, 제가 보기에는 더 중요한 거는 정신인 것 같아요. 병도 원인이지, 병의 원인이 몸에만 있는 게 아니라 마음에서도 오죠. 특히 그러니까 암 환자 중에서 많은 경우에 속이 상해가지고 정신적인 스트레스를 받아서 생기는 경우가 많다 그러죠. 그래서 요즘 그 암 환자 중에 극적인 효과를 본 사람들이 있다 그래가지고 지금 맨발 걷기가 열풍이 지금 불고 있는데, 근데 이게 진짜 암 환자한테 효과가 있는 건지는 이게 두고 봐야죠. 이게 확실한 건 아니고, 이렇게 너무 과장할 게 아니라 좀 더 확실해질 때까지 좀 기다려 보는 게 필요할 것 같아요. 너무 크게 기대했다가 실망하면은 실망이 더 크면 곤란하니까, 이것도 확실한 효과가 나타날 때까지 좀 기다려 보면서 지켜보는 게 중요할 것 같아요. 접지 효과는 제가 보기엔 아직까지 좀 지켜봐야 되고,
근데 그 지압 효과는 있는 것 같아요. 그 암 치료에서도 가장 중요한 게 그 의사들이 얘기하는데, 이게 물리적으로 치료하는 것보다는 이 환자가 살려고 하는 의지가 더 중요하다 그래요. 여기 계단길이 있는데 어릴 때도 있었어요. 그래서 맨발 걷기 효과를 암 환자들이 본 것 중에서도 그 정신적인 효과가 이게 임상적으로 나타나는 뭐 병리적인 치료 효과보다 더 나은 게 아닐까,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래서 우리 이제 맨발로 철학여행 채널을 통해서 몸의 건강도 챙길 수 있지만 이 마음의 건강을 챙길 수 있다는 게 더 중요하다고 보고요. 도리어 몸의 건강만 챙기다가 마음의 건강을 잃으면은 위 빠진 독에 물 붓기가 될 수도 있지 않을까, 그렇게 걱정이 돼요. 의사는 주로 이제 몸의 병을 고치는데, 그 현실을 직시하게 하는 진실은 마음을 고칠 수 있다고 봐요. 여기 뭐 절 같은 데가 나오는데, 여기는 옛날엔 길이었는데 이게 길이 계속 있는지 모르겠어요. 일로 지나갈 수 있어요? 길 없어요. 길 없어요? 예. 어. 타지아부터 가시게? 예? 타지아부터 가시려고? 하곡초등학교 가려고요. 하곡초등학교. 하곡초등학교 여기 넘어가면 있잖아요. 모르겠네. 여기는 하이츠 아파트. 예, 예, 감사합니다. 여기 뭐 절이 있어가지고 옛날 길이 막혔네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나? 되돌아가서 오른쪽으로 둘러가 봐야겠어요. 그래서 우리 맨발로 철학여행 채널에서는 이 진실을 알림으로써, 사람들이 잘 모르는 진실을 알림으로써 마음을 고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될 수 있게 하고 있어요. 다큐 같은 경우에도 이제 가장 중요한 게 진실을 알리는 거죠. 다큐가 뭐 극영화처럼 뭐 영상미가 뛰어나고 뭐 스토리가 좋고 이런 것보다는 그 다큐가 진실을 알려주느냐가 가장 중요하죠. 근데 요즘 다큐도 보면은 이 드라마 형식을 많이 따라 가지고, 그러다 보면 이게 극적인 효과를 내기 위해서 이 왜곡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면 이게 다큐가 아니죠. 이건 더 이상 다큐가 아니고 이건 사기죠, 사기. 요새 다큐도 이렇게 흥행에 성공하려고 이렇게 드라마 흉내를 많이 내는데, 그런 다큐는 위험한 다큐라고 봐요. 그런 다큐는 많이 안 보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진실을 알리는 다큐는 그 세상이 뭔가 잘못된 것, 세상의 고질병을 알려주고 진단해서 세상을 고치는 의사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제가 만든 그 멘붕의 시대, 이 다큐는 그 부정선거의 진실을 알려서 한국의 고질병을 고칠 수 있는 기회를 제가 준 거라고 봐요. 한국뿐만 아니라 이 전 세계적인 공통 현상이죠. 선거제도 자체라는 게 이게 확인이 안 되는, 유권자가 자기가 찍은 표를 확인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 안 갖춰져 있는 게 많아요. 엉터리죠, 그러니까. 이 마찬가지로 우리 맨발로 철학여행 채널도
사람들이 잘 모르는 진실을 알려주려고 노력하고 있어요. 주로 얘기하는 게 그 서양 철학의 문제점이나 일로 가면 힘들 것 같고 이쪽으로 가야겠어요. 그것뿐만 아니라 경제 문제도 지금까지 많이 다뤘고 앞으로 역사적인 문제도 많이 다루려고 노력해요. 이 골목이 엄청 이게 미로가 돼 버렸네. 이게 이게 뺑뺑 도네 지금. 저쪽으로 가야겠어요. 이게 골목이 많이 바뀌어 가지고 빌라가 들어서면서 길을 못 찾겠어요. 절로 올라가도록 해야겠어요. 제가 철학 얘기를 많이 하니까 사람들이 당연히 재미없어 하는 것 같아요. 근데도 제가 철학 얘기를 하는 이유가 이게 이 철학이 잘못되면은 이게 세상의 시스템을 만드는 것이기 때문에 세상의 그 고질병, 사람들이 가장 고통스러워하는 것을 일으키는 이게 근본적인 원인이 되기 때문이에요. 이게 그것을 이제 전문적인 용어로 헤게몬이라 그러는데, 이게 이탈리아의 뭐 좌파학자인 막시스트인가 그람시라는 사람이 만들어낸 용어인데, 이 도덕적 리더십이라 그러죠. 이게 현재 세계를 지배하는 헤게모니, 즉 도덕적 리더십, 주로 철학이죠. 이것들이 잘못된 정도가 아니라 악마적으로 뒤틀려 있어요. 그래서 이 잘못된 헤게모니가 사람들을 현혹해 가지고 고통으로 빠뜨리는 가장 근본적인 원인이 되고 있어요. 지금 올라가기 힘들어 가지고 다 올라가서 얘기하겠습니다. 대충 정상 쪽으로 올라왔어요. 여기가 까치산인데, 여기가 지하철 5호선 까치산역 거기에요. 이게 거기에 가까워요. 왼쪽으로 가면 화곡역이고, 오른쪽으로 가야지 이제 초등학교가 나올 것 같은데, 여기 또 오르막길이네. 이게 지금 이제 세계 헤게몬이라는 게 이 그릇된 이 악마적인 헤게모니를 밝혀내지 못하고 극복하지 못하면 이 사람들이 받는 고통이 끝이 없을 거예요. 이 코로나 시대도 이게 그 근본 원인이 이 그릇된 악마적인 헤게모니 탓이죠. 아는 사람은 다 알죠. 그걸 사람들이 깨닫지 못하면은 고통 속에, 모든 사람이 고통 속에서 세상을 살 수밖에 없어요. 이 악마적인 헤게모니가 지금 세계를 지배하는 근본 체제를 형성해 가지고 세계를 망치고 이 종말로 이끌고 있어요. 이게 이제 그 세계 패권 세력, 지금 누구라고 딱 집어서 이렇게 얘기 안 해도 다 아는 사람 많을 거예요. 그 괜히 얘기하면 이제 유튜브에서 잘라버리니까 굳이 뭐 누구나 다 아는 건데, 이제는 그거를 부정하는 사람들은 어리석은 사람들이죠.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려는 사람들이고, 거기서 이득을 보는 그 악마들의 똘마니들 역할을 하고 있는 거죠. 지금 이 헤게모니가, 이런 그 세계 패권 세력이
그들만의 이익을 위해서, 그들만의 이익을 위하여 만들어 놓은 매트릭스죠. 이게 영화 매트릭스가 이게 그냥 단순한 공상과학 영화가 아니에요. 이게 그런 의미가 다 깔려 있어요. 여기 흙길이 나오네. 흙길이 흙길이 나오니까 여기는 맨발 걷기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잘 됐네. 이런 매트릭스에는 그 주로 이제 철학이 주요 부분이고, 경제, 역사, 과학 등 전 분야에 걸쳐서 이게 망라돼 있죠. 그래서 우리 맨발로 철학 여행 채널에서는 이 매트릭스를 알려주고, 사람들이 그걸 알아야 이제 사람들이 거기서 이제 비로소 벗어날 수 있는 방법도 알아내겠죠. 그게 이제 우리 맨발로 철학 여행 채널의 그 취지입니다. 맨발 벗었어요. 맨발 벗었습니다. 구독자 이제 100여 명밖에 안 되는 채널에서 너무 거창한 걸 얘기하지 않나 비웃겠지만, 지금까지는 이제 별로 이런 얘기 하는 사람이 별로 없었는데 요즘 많아지고 있죠. 그래서 이게 지금까지 우리가 잘못된 것을, 잘못된 정보 속에서, 잘못된 지식 속에서 살아왔다는 거를 앞으로는 분명히 깨달을 거예요. 잘못된 철학, 잘못된 역사, 잘못된 경제, 이런 것에서 살아왔다는 거를 이제 지금 자각하고 있는 사람들이 점점 늘어나고 있는 추세라서 지금 뭐 황당한 얘기로 여기겠지만, 이제 앞으로는 이제 점점 이게 정설이 돼서 기존의 지식 체계 자체가 완전히 잘못됐다는 거를 깨달을 시대가 얼마 남지 않은 것 같아요. 근데 이게 이런 잘못된 지식 체계, 이거를 지금 이게 유지된 게 최소한 근대 이후에 한 300년 이상 이 잘못된 지식 체계를 진실로 알아온 게 300년이나 되었다는 거죠. 이게 진실은 이 송곳과 같아 가지고 아무리 가리려고 해도 삐죽 솟아 나온다 그러고, 사람들을 잠시 속일 수 있어도 오랫동안 속일 수 없다고 하는데, 이 경우는 전혀 그 말이 안 맞아요. 지금 300년 이상 사람들을 기만해 왔어요. 그걸 이제 서서히 깨닫기 시작했기 때문에 이제 진실이 밝혀지는 날이 얼마 안 남은 거죠. 그 희망을 가져야 될 것 같아요.